자, 이제 전기역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기역력을. 대표적인 이제 전자기학 문제인데요. 전자기학 문제 보시면 이 풀이가 좀 어렵게 해놨어, 내가 이불로. 워낙 상세히 풀라다가 수업 좀 들으라고 압축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그 좀 압축을 해놨는데 수업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요 위에 거 하나만 이제 뭘 썼는가 하면 암페어 법칙을 썼어요. 암페어 법칙을.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방향인가 하면 H가 여기 손을 이렇게 잘 봐요. 손을 이렇게 하면 위에 걸 한번 볼까요? 위에 걸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봤더니 이 사이에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봤더니 이게 X 방향이죠. X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이게 여러분 방향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인데 손을 이렇게 해보면 요 위쪽에는 여러분 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쪽으로.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맞죠? 이게 이 손을 엄지손가락 이러면 여러분 쪽 이렇게 가는 거야. 가고 다시 여기서 들어와 이렇게. 자, 그죠? 밑에 놈도 보면은 어떻게 될 거야? 손을 이렇게 보면 맞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요 놈이 인해서 또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놓는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얘가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놈을 엄지손가락 요런 애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도. 요 놈을 위해서 여기도 요 놈은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모든 영향을 다 미쳐요. 이 공간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요 평면을 인한 거는 여기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요 놈으로 보면 요 놈은 또 어디로 옵니까? 여기 항상 들어가잖아요. 이 놈으로 인해서 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놈으로 인해서인 거고. 그렇죠? 얘는 요 놈. 얘는 요 놈. 어디 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니까 맞고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이죠. 내가 잘못했네, 그죠? 이렇게. 요 놈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이거야. 그죠? 맞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요게 어느 놈으로 인해서 각각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 손만 잘 하면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요 두 개는 상쇄가 되겠죠. 이 두 개는. 요쪽에는 상쇄가 되겠지. 들어오고 나오면 상쇄가 돼 서로 자기가. 밑에도 상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내부에서는 자기가 두 배로 세지는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는 내부 두 배로 세진다. 왜냐하면 요 놈으로 인해서도 들어가고 요 놈에서 들어가는 공통된 영역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의 B를 구하라는 거죠. 만일 요 바깥에서 B를 구하라면 0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내부에서 자기를 구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를 해봤더니 그 면,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버리면 이런 면이 있는데 요 면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을 때 자기가 아까 여러분 쪽으로 들어오고 나오니까 이게 X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 쪽이 지금 X 방향으로 좌표를 잡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X 방향이 여러분 쪽이야. 얘는 여러분 쪽으로 나오고 들어오니까 X 방향입니다. 방향은 X야. 그래서 여기 방향을 단위 벡터 AX를 해줬고 HX를 해줬습니다. HX를 해주고 요것도 당연히 DL이죠. DL. 미소 길이 DL 벡터는 얘가 X 방향만 존재하면 얘도 X 방향밖에 없어요. 원래는 DL 벡터는 세 성분을 가지죠. 세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AX, DX, AY, DY, AZ, DZ 이게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지만 얘가 내적이잖아요. 내적이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성분은 다 죽고 같은 성분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총 길이를 말하는데 이 길이는 EX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EX라고. 이게 EX가 왜 EX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두께를
x 방향인데 이 두께를 내가 x로 가정을 했는데 왜 2x가 되는가 하면 이 면 입장에서 보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길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의 폐곡면이야. 이 폐곡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입니다. 폐곡면이기 때문에 돌아서 자기 자신까지 오니까 이 길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길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2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길이가 왜 2x냐 질문을 하는데 이게 폐곡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는 그 총 길이를 xx니까 자 두께는 없습니다. 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 두께가 없으니까 두께는 제외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2x라 그래서 2x라 했고 이때 전류가 I라고 해야지 암페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요 값이 왜 다른 게 암페어 법칙이야. 그럼 I를 구해야 되는데 I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문제 조건에서 I는 암페어 퍼 메다가 주어졌어. 암페어 퍼 메다. 암페어 퍼 메다. 자, 암페어 퍼 메다는 면 전류입니다. 면 전류. 암페어 퍼 메다. 그럼 암페어 퍼 메다니까 단위 길이를 곱해야 돼. 단위 길이. 그래 암페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길이가 얼마냐? 이건데 요 총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 총 길이가. 요 총 길이. 전류가 흐르는 단면의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x라고 했죠. 아까 x. 길이를 x라 하자. 그러면 a k에다가 x를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에다. 근데 k는 무슨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이 방향이니까 이게 y축이라. 그래서 k는 결론적으로 y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x라. 그래서 정리하면 h가 2분의 1 ky야. 자, 이 y인데 우리는 b를 구하는 거니까 b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b는 mu h입니다. b는 mu h. 자, b는 mu h인데 자, 이 mu h를 보면은 이 공기이기 때문에 mu 제로가 됩니다. 이게 지금 공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mu 제로라 했고 가정이 2분의 1 ky인데 이 ky가 위에는 k1이 흐르죠. 이 k1이. 그래서 이 k1이라고 했습니다. k1이라고. 그래서 k1이 되고 지금 또 하나는 k2가 되겠죠. k2가. 그래서 k1과 k2가 같은 방향인데 왜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두 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x축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쪽이기 때문에 실제 이 내부에 쓰는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다 마이너스 AX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AX 두 개. 자, 이걸 정리했더니 이제 이렇게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 속에서 이야기야. 이 구간 속에서. 그래서 지금 K가 얼마다? K가 100이기 때문에 이제 100 마이너스 AX 뮤 제로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힘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게 I dl 크로스 B 이게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이게. I dl 크로스 B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폐곡수는 뭐냐? 이 dl은 요거 F1의 힘을 제가 어디를 가정했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B는 구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단계 1은 지금 내가 구해드린 거예요. 그지? 단계 1은 답이 마이너스 AX 방향이 되고 들어간다.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 게 마이너스 AX고 뮤제로 100이 웨브 퍼 메다가 제곱이 단위가 되는 자속 밀도는 웨브 퍼 메다 제곱이라. 자, 그 다음에 요 자체는 B1입니다. B1. 그래서 B1이 왜 B1 한 거면 OP 요거. 요 OP를 B1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 길이가 똑같아요.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방향만 다르고 그렇죠?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F와 F3는 힘은 같되 방향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F1을 구하면 F3는 부호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F1은 IDL 크로스 B인데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F1은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제가 B1이라고 그랬습니다. B1. 이게 B1이라 했죠. PQ는 B2라고 그랬어요.
B3. 자, B4 이렇게 B4. 자, 이렇게 적었어요. B1, B2, B3, B4. 됐죠? 이렇게 적었어. 자,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적었는데 F1, F2, F3, F4는 B1, B2, B3, B4 이렇게 적습니다. 자, 적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이 전체 둘레는 F1에는 B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이는 이걸 전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B1이니까 B1이 되고 방향은 당연히 지금 여러분 쪽으로 놓고 있죠. 저게. 여러분 쪽으로 놓고 있죠. 여러분 쪽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AX 단위 벡터를 했고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당연히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AX라 들어가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AX 뮤제로 100이니까 뮤제로 100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크로스죠. 크로스는 동일한 벡터에 대해서 뭘로 갑니까? 0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F3도 여러분이 구해보면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B1을 사용할 거고 동일한 B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0이 놓는다는 이야기. F3도 방향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요게 부호만 마이너스 바꾸니까 F3도 0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F2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F4와 마이너스 관계인데 F2는 열로 놓고 얘는 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요 길이는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총 길이는 B2죠. 그래서 총 길이가 이 공식 그대로 썼습니다. B2가 되고 얘는 AY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AY다. 이게 AY. 자, 그래서 여기 되고 요 놈을 여기 집어넣어 두고 YX는 어떻게 된다? 이게 Z가 되는 거죠. YX는 Z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죠. 사실은 XY가 Z죠. 크로스니까. 크로스 외적이니까 Y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I, B2, 뮤 제로 100 해서 자 요거 풀어줬습니다. 제가 B가 지금 얼마냐? B2 길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3입니다. B2가 3이기 때문에 B2를 3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 3이고 전류는 얼마냐?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전류는 2암페어라고 문제 조건 주어졌죠. 그래서 2암페어니까 600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답을 구한 거죠. 두 번째에서 F1, F2, F3, F4인데 이거 다 구했죠. 단계 2는 마무리한 거죠. 단계 1, 단계 2.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크를 구하는 문제예요. 토크를 구하는 거는 R 크로스 F입니다. R 크로스 F. 공식 외워놔야 됩니다. R 크로스 F. 그래서 R 크로스 F인데 토크 R 크로스 F다. 이거는 무조건 F가 0이니까 뭐 R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F가 0이면 이것도 외적 내적 상관없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크 1번, 3번 공이 0이 나옵니다. 자, 1번, 3번에 의한 거는 0이 나옵니다. 0. 1번, 3번에 의한 거는 두 변이 있어야 도는 거 아니야, 이게. 토크는 회전력이거든, 우리나라 말로.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이죠. 2번, 4번. 2번, 4번. 자, 2번은 어떻게 됐냐? R이 뭐냐? 2번에서 반경이. 자,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2번하고 0, 2하고 B1, B3가 이제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R이 얼마가 된가 하면 AX2가 됩니다. 여기서 AX2. 요거 방향이 X니까 2죠. X 방향이니까 AX2. 2AX 되고 AX2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X2 맞죠? 이게 AX. 그렇죠? 자, 2번 선에 의한 거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똑같이 놓을 겁니다. 2번, 4번에 의한 거는 AX죠. 2번, 4번. 자, 이거는 F니까 F가 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XZ, Z, X, Y인데 XZ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가 됐습니다. ZXY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고 뮤 제로가 되고 1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크는 전체 토크는
1번, 4번에 의한 토크하고 2번, 4번의 토크의 합이라. 그래서 답이 이게 0 더하기 이거니까 이게 답이 된다는 게 마지막 토크가 하는 답이야.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건 회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AY니까 회전을 이제 마이너스 AY니까 이거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AY니까 마이너스 A 이쪽으로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마이너스 AY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MB란 공식이 있죠. MB. 그래서 M이 어떻게 되냐? IS란 공식이 있어.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해서 요 M 크로스 B면 바로 토크가 나옵니다. 자, M은 어떻게 되냐? 마그네틱 모먼트는 자기 모먼트는 ANIS입니다. ANIS. 그러니까 IS 면적의 노멀한 성분이야. 그래서 I가 2죠. 2에다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2 곱하기 3에 6이죠. 그럼 6 곱하기 2니까 12가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12가 나오고 방향은 당연히 어느 방향인가 하면 이렇게 돌아서 위쪽으로 하는 방향입니다.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쪽이니까 AZ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위에서 구했죠. 위에서 구한 값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하니까 ZX는 Y가 되죠. 그 ZXY니까 Y로 바뀌면서 크로스는 ZXY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뮤제로 그대로 가고 12 곱하기 1000이니까 100이니까 1200 뉴턴 메다에서 답이 이렇게 구하나 같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같은 문제는 이제 홀 효과입니다. 홀 효과. 자, 한번 보시면 N형 반도체에 이게 N형 반도체랍니다. 전압 Vx가 가해졌습니다. 전압 Vx가. 그럼 전류가 Ix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가야 되죠. 반도체. 자, 근데 이제 지금 뭘 했는가 하면 자석 밀도를 Z 방향으로 인가를 했어요. 자석 밀도를. 그 밑에서 위로 자석 밀도를 인가했습니다. 자석을 밑에 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B가 Z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 방향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인가되면 부의 Y 방향으로 Y 방향 여기서 보시면 요 위쪽입니다. 이제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전류는 이게. 자, Y 방향으로 유도 전개가 생긴다. 그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요쪽 방향으로 여기서 요 방향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꼽았을 때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전기를 이렇게 인가를 했더니 자석을 있는 공간에 전기를 인가했더니 이 반도체가 뭘 만들어낸다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게 홀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홀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이를 이용하여 전류 IX와 자석 밑 BZ 및 유도 전압 VN으로부터 전자 농도, 전도도로부터 전자 이동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홀 효과는 계층용 전자 소자에 활용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측정을 하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제 농도들 있잖아요. 농도들을 이제 우리가 요 이론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농도를 이제 정의를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속도를. 그래서 그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옆에 보면 이게 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류가 가다가 어디로 휘어버리는 거야 이게.
전자가 여기로 휘는 거죠. 전자는 이 방향이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가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전자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인가 했더니 여기로 휘어서 이제 그죠?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개가 없으면 여기로 갈 겁니다. 가는데 이 놈으로 인해서 얘 전류가 이렇게 안 가고 전류가 어디로 가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에 있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뀐다. 아시겠죠 이게? 네, 그렇게 효과란다 이야기를